비가 내리던 초가을, 윤정은 아들 태수의 결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한평생 고생만 시키고 제대로 된 축하 한 번 못 해준 아들에게도 이제 반려자가 생긴다는 소식에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아들이 데리고 온 예비 신부 혜진을 처음 마주한 순간 윤정의 가슴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도톰한 화장과 값비싼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혜진은 한눈에 보기에도 요즘 세상 물정의 밝은 아이 같았습니다. 윤정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반가워요. 혜수가 늘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상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뵙고 싶었어요. 혜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그 웃음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윤정은 혜진의 눈빛에서 스며나오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양가 상견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정은 이 자리가 그저 좋은 날이길 바랐지만 혜진의 가족들은 이미 분위기를 주도하며 결혼 준비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이어갔습니다. 예식장 예약, 신혼집 인테리어, 신혼여행까지. 시어머니로서 한마디라도 끼어들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대화 중간중간 태수에게 눈길을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기가 막히게 살림을 잘했어요. 오빠도 걱정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윤정은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살림을 잘한다는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태수를 완전히 사로잡기 위한 수단일까? 결혼식 날 윤정은 말없이 식장을 지켰습니다. 하객들의 축하가 이어지는 동안 혜진은 하얀 웨딩드레스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신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지만 윤정의 눈에는 어쩐지 혜진의 웃음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결혼 후 윤정은 아들 부부가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한 결정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외동아들이니만큼 신혼살림을 함께하며 살림도 챙겨주고 혜진에게 시댁 식구로서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바람은 결혼 첫날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정이 새벽같이 차린 아침상을 혜진은 마지못해 앉아 먹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먹는데 이렇게 거하게 차리시니 좀 부담돼요. 윤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하자꾸나. 그 뒤로도 혜진은 시댁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반찬이 짜다, 양이 많다, 식탁이 좁다. 윤정은 평생 살림만 해온 자신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둘 사이에서 애써 웃음을 띠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윤정은 아들의 눈가에 번지는 미안함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윤정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결혼 전 혜진의 웃음 뒤에 숨겨진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게 이렇게 아픈 대가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윤정의 가슴 한켠에는 시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삶이 아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의 축복과 하객들의 환송이 끝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윤정의 집안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혜진은 결혼 전 보여주던 상냥한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살림 하나부터 열까지 윤정의 방식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정은 부엌에서 상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털어내며 평생을 살림하며 지내온 습관처럼 식구들 건강을 챙기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혜진이 퇴근길에 사온 듯한 반짝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요즘에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직접 손질하시나요? 마트 가면 다 씻어서 나오는데요. 편하게 사서 드세요. 윤정은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손질하는 게 더 정이 가서 좋잖니. 혜진은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날 이후로 주방은 혜진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반찬도 식탁보도 가전제품의 위치도 모두 혜진이 주도해 바꾸어 놓았지요. 윤정이 조심스레 입을 열 때마다 혜진은 어머님도 바꿔보셔야 해요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혜진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국간장은 너무 진해요. 짠맛이 너무 강해서 먹기가 어렵네요. 윤정은 며느리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 입에 맞게 끓여온 국 하나도 이제는 부끄러운 음식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옆에 앉은 태수는 민망한 듯 물을 홀짝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작은 방에 들어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 태수 먹이려고 평생을 살림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젠 국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끓이나?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아들 부부의 방 앞에서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아,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시댁 살림이 불편하면 어머니가 도와줄게. 그런데 혜진은 문을 열자마자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굳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윤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하렴. 윤정은 뒤돌아서는 순간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혜진의 작은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 진짜 왜 저렇게 구시대적인 거야? 그 한마디에 윤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자신이 이제는 낡은 살림살이처럼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윤정이 아침마다 아들 태수를 위해 챙겨놓은 도시락을 들고 문 앞에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런 도시락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회사에서 다 사 먹어요. 신세대들은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면 부담스러워요. 윤정은 묵묵히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라. 그날 저녁 윤정은 식탁에 앉아있던 태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수야, 혹시 혜진이가 시댁살이에 많이 힘든가 보구나. 태수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혜진이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적응하느라 예민한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윤정은 태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묵직한 서운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눈치까지 보게 되는구나. 그날 밤 윤정은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더 고단할지, 자신이 과연 이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지, 갈등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음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혜진은 이제 집안의 주인이 된 듯 윤정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손봐 나갔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는 물론이고 부엌의 식기 위치까지 멋대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놓는 게 편해요. 예전 방식은 너무 불편해서요. 윤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하렴.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윤정의 마음 한켠에는 허전함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림하며 쌓아온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듯 했으니까요. 하루는 윤정이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혜진과 태수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지요. 그런데 혜진은 식탁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반찬도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번거롭게 차리시면 음식만 남잖아요. 윤정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미안하구나. 내가 좀 옛날 방식이라서. 혜진은 태수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수 오빠도 불편했지? 나중엔 간단히 해결할게. 태수는 대답 대신 머리를 극적이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해. 윤정의 손은 반찬 그릇을 치우다 멈췄습니다. 편한 대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시장에서 싱싱한 제철 채소를 잔뜩 사왔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나물 반찬을 해줄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혜진은 퇴근하자마자 주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님, 또 시장 다녀오셨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시키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오세요? 윤정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넷보단 직접 보고 사는 게 더 신선해서 좋길래. 그러자 혜진은 혀를 차며 말했다. 어머님도 좀 시대에 맞게 사세요. 앞으로는 제가 살림 맡을 테니까 어머님은 손 안 대셔도 돼요. 윤정의 입가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는 혜진의 싸늘한 표정과 냉정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살림을 책임지고 시댁을 지켜온 자신이 이제는 집안의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부엌도 거실도 심지어 아들의 마음까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은 윤정의 사소한 말에도 눈치를 주며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옛날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요즘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윤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대답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밥상 위에 국 한 그릇조차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된 윤정. 혜진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혜진의 날 선말들이 바늘처럼 박히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자 혜진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태수가 회사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틈을 타 혜진은 시어머니 윤정에게 조금씩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루는 윤정이 부엌에서 장을 본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손가락으로 냉장고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윤정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뭐예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반찬거리를 쌓아두면 냉장고만 지저분해져요. 어머님만의 방식이 있겠지만 요즘은 딱 필요한 것만 사서 먹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윤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혹시 몰라서 조금씩 챙겨두려고 했는데. 그러자 혜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어머님도 이제 좀 바뀌셔야 해요.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런 방식은 너무 낡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녀는 일부러 저희끼리라는 말을 강조하며 윤정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들어와 소파 맞은편에 앉더니 태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태수 오빠도 사실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 어머님 눈치도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태수를 힘들게 한 적이 있니? 혜진은 마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남자들한테는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큰 의지가 되는 법이잖아요. 오빠도 회사 일로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어머님 걱정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윤정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아이의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윤정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서요. 어머님도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윤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수가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니. 그날 이후 혜진은 태수의 귀에도 슬쩍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오빠 어머님은 참 좋은 분이시지만 요즘엔 좀 힘드신가 봐. 자꾸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고 살림 간섭도 하시더라고. 오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은데. 태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하지만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수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를 심는 듯 보였습니다. 윤정은 아들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혜진과 마주할 때마다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이제는 그 헌신이 짐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공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늦은 오후 윤정은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태수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장만한 나물 반찬과 생선조림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태수와 혜진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윤정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갔습니다. 태수야, 오늘도 수고 많았다. 얼른 손 씻고 저녁 먹자꾸나. 태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네, 어머니. 혜진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때 혜진은 문턱을 들어서며 윤정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또 이렇게 상을 차리셨어요? 요즘은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간단하게 먹으면 될 텐데요. 윤정은 서둘러 말을 잇습니다. 아니야, 오늘따라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자 혜진은 작게 한숨을 쉬며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나 피곤해서 간단히 먹고 쉬고 싶은데. 태수는 머뭇거리며 윤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만 먹을게요. 혜진이가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어해요. 윤정은 태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잔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태수와 혜진은 숟가락을 두세 번 움직이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빈 식탁 위에 남겨진 밥그릇들을 보며 윤정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태수가 출근한 사이 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살림살이에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혜진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윤정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히려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셔서 불편해요. 그 순간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섭이라니, 나는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러자 혜진은 스마트폰을 탁 내려놓으며 윤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오빠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꾸 살림살이 간섭하시니까 집에 와서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요. 윤정은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태수를 힘들게 했다고. 혜진은 한층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오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윤정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어주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날 저녁 태수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윤정은 힘겹게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태수야,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 태수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왠지 모를 서늘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혜진이랑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살림은 혜진이 편한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도 집에 와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윤정은 태수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날 밤 윤정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무슨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처럼 시커먼 구름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정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집안 곳곳을 살피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후부터 집안 살림은 둘이 아니라 셋이 되었고 그만큼 생활비와 공과금도 늘어났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윤정에게는 그저 더 챙기면 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작은 방에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축해둔 적금 통장과 전기세 고지서를 번갈아 보던 윤정은 며느리 혜진에게도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이번 달 관리비가 많이 나왔더구나. 내가 조금 보태주면 어머니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혜진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관리비요? 그거 어머님이 예전부터 계속 내셨던 거잖아요. 저희가 굳이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요? 윤정은 혜진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세 식구가 같이 사니까 조금씩 보태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자 혜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도 월급 받아서 제 용돈도 빠듯해요. 그리고 이런 건 태수 오빠가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빠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윤정의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며칠 후 윤정은 거실에서 가족 모임 날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네 집에서 제사를 모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전화를 끊고 일어서는 윤정에게 혜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날 못 가겠어요. 친구 결혼식이 잡혀 있어서요. 윤정은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제사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체면이 안 서지 않겠니? 그러자 혜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그렇게 따져요? 오빠만 가면 되죠. 저는 친구 결혼식이 더 중요해요. 윤정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혜진의 태도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태수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야, 이번에 제사 갈 때 혜진이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니? 태수는 혜진을 흘끗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이번엔 저만 다녀올게요. 윤정은 태수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안의 규칙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그날 밤 윤정은 혼자 방 안에 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의 규칙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모습에 이제는 나라는 존재마저 필요 없어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서서히 마음을 잠식해왔습니다. 그날은 윤정에게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관리비 문제와 며느리 혜진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태수마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선뜻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까지. 윤정은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허탈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이웃 김 여사가 윤정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김 여사는 반가운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윤정 씨, 그 선산 땅 이야기 들으셨나요? 요즘 뉴스에 나오던데 그 근처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더라고요.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선산 땅이요? 거긴 그냥 묘자리 몇 개 있는 시골 언덕인데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그 동네 개발 계획이 잡혔대요. 대기업에서 대규모 신도시로 만든다나? 보상금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윤정 씨 댁도 땅 일부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순간 윤정의 머릿속에 아득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산 근처에 묘자리를 마련하려고 조금 산 땅이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 뒤로 시골에 갈 일도 없고 바빠서 잊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윤정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이야기는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네. 하지만 김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땅 문서만 잘 갖고 계시면 보상금 신청하시면 된대요. 요즘 세상에 그 돈이면 여생 편하게 사시겠어요. 그날 밤 윤정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땅이 진짜 재개발된다고? 그때 문득 방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혜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뉴스와 신도시 개발 기사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닐까?
그날 이후 혜진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윤정을 피하며 귀찮다는 듯이 말하던 혜진이 이상하게 자주 거실로 나와 윤정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윤정은 멍하니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이렇게 살갑게 구는 거지? 그 순간 윤정의 마음 한켠에 작은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윤정의 손은 아직 선산 땅에 등기부 등본을 담아둔 작은 서랍 손잡이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혜진은 윤정이 들고 있던 낡은 서류철을 자꾸만 흘깃거렸습니다. 윤정은 일부러 태어난 척하며 살림을 돌봤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방 안에서 서류를 꺼내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남긴 작은 선산 땅 문서였습니다. 그저 조상의 묘가 있어 지켜온 땅이었는데 이제 그곳이 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되면서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혜진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서류 좀 보여주세요. 그거 선산 땅 문서 맞죠? 윤정은 서류를 품에 안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혜진아? 그거 내가 알 필요 없는 거야. 그러자 혜진은 윤정 앞에 성큼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인데 그런 중요한 걸 몰라야 하나요? 개발되면 보상금도 엄청나다면서요. 태수 오빠랑 저도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윤정은 혜진의 눈빛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그게 그렇게 욕심나는 거니? 혜진은 윤정의 말을 비웃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혼자서 그 돈 다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제 애도 낳고 살림도 해야 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윤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안 지키려고 고생한 게 너한테 돈으로만 보이니? 그러자 혜진은 고개를 젖히며 한층 당당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 집안 지키셨으면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죠. 세상 바뀐 줄 모르세요? 요즘엔 부모 재산도 자식들이랑 나눠서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윤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내 손길 닿는 곳마다 내 편이 되려고 했는데. 혜진은 윤정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가족도 결국 돈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윤정은 그제야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혜진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가족도 결국 돈으로 얽히는 세상이라면 나는 그 돈을 가족한테 안 주겠다.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은 서류를 꼭 쥐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 돈은 내 평생의 노력이고 내가 알던 그런 돈이 아니야. 그건 내 남편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하며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어. 내가 그걸 탐낸 순간 난 내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길로 윤정은 방 안에 들어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복지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돈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가 윤정의 귀를 울렸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결정이세요. 많은 분들이 감사해하실 겁니다. 윤정은 허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손으로 이걸 끝내야겠다. 한편 거실에 남겨진 혜진은 윤정이 방 안에서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듣고 서류철을 향해 눈을 번뜩였습니다. 어머님, 그 서류 내 거라고요. 태수 오빠도 내 편일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윤정의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기부하려고? 밤이 깊어가고 윤정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돈은 가족의 울타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선물이 되어야 한다.
윤정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두고 서류철을 꺼내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자신에게 가족이 더 이상 가족으로 보이지 않게 된 순간이 이렇게 허망하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녘 윤정은 천천히 거실로 나와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혜진이 윤정을 발견하자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새벽부터 왜 그러세요? 혹시 잠이 안 오세요? 윤정은 혜진을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잠이 안 와서. 인생을 곱씹어보는 밤이야. 혜진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윤정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앉아드릴게요. 어머님도 이제 그 땅 문서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시죠? 저도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결국은 다 가족 거니까요. 윤정은 혜진의 태도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거라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 순간 윤정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혜진아, 이게 그 땅 문서야.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봉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주시면 제가 태수 오빠랑 잘 상의해서 처리할게요. 그러나 윤정은 봉투를 손에 꼭 쥔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손 뗄 수 있는 게 아니야. 혜진은 표정이 굳어지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요? 저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권리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평생을 지키신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제 와서 우리 몫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윤정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이 집안이 아니라 돈을 노리고 들어온 거였지 않니? 내가 다 지켜봤어. 내가 어떻게 태수를 설득하고 나를 흔들었는지. 혜진은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진심으로. 그러나 윤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진심? 내가 말하는 진심은 돈이지. 나는 이 집안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똑똑히 봤다.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도. 잠시 숨을 고른 윤정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땅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마지막 터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땅은 가족도 아닌 내 욕심에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다. 혜진은 두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땅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내 이름으로 남기지 않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마지막 선물이 될 거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그 땅이 우리 집안의 전부인데. 윤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래, 전부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전부와 내가 생각하는 전부는 다르다. 나는 돈보다 가족이 소중했고 가족보다 사람 사는 세상이 더 소중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윤정은 태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이제 너희가 걱정 없이 살아가길 바라. 그리고 내 결정은 이미 끝났다. 태수는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수를 바라봤지만 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복지관으로 향해 기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트이는구나. 서류를 건네받은 복지관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실 겁니다. 윤정은 창밖으로 길게 뻗은 신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이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끝마친 것 같았다.